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착 상태 이제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상호 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상호 배제라는 게 하나의 자원을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 시점에는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만 이제 접근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어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상호 배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이 한 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죠. 근데 내가 언제 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내가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데드락, 교착 상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런 데드락 이제 교착 상태가 화장실에서도 이제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 도로에서도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해서 지금 요 자동차가 이 도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 동시에 이제 다른 차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길, 이 길을 이제 쭉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다른 길도 이제 사용을 못하고 현재 길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데드락, 교착 상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락, 교착 상태라는 거는 상호 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인데, 얘는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교착 상태의 발생 필요 충분 조건이요.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싹 다 만족을 해야 우리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착 상태는 그럼 왜 일어나냐? 자, 상호배제라는 거예요. 상호배제라는 거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요. 자원이 하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하나 있을 때 그 프린터 한 대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한다? 못해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공유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서 그 프린터를 쓰려면 못 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상호배제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하고 대기요. 점유대기다. 그 얘기는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그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점유대기요.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A라는 파일이 필요해. 근데 그 A라는 파일을 다른 프로세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프로세스한테, 야, A라는 파일 나 먼저 쓸게. 나한테 좀 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 A라는 파일을 주면 괜찮은데 안 준다고요. 근데 그 다른 프로세스도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린트를 하려고 해요. 그럼 나한테 이제 프린트를 달라고 하겠죠. 그럼 내가 프린트를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요. 비선점이라는 거는 다른 프로세스한테 이제 할당되어 있는 그 자원이 있죠. 그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없다? 강제로 뺏을 수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비선점이요. 나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프로세스는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파일을 내가 강제로 뺏었어요. 뺏어서 내가 먼저 사용하면 그때는 교착 상태가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기겠죠. 근데 강제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안 주고 있으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요. 그게 비선점. 그 다음에 이제 환영 대기요. 나는 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안 준다고요. 안 주니까 서로 엉켜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이제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그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그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요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환영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형태로 구성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이제 교착 상태, 그게 이제 발생한다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충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이제 교착 상태의 해결 방법이요. 교착 상태는 무한정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무한정 기다리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예방하는 기법이 있고, 회피하는 기법이 있고, 우리 발견하는 기법이 있고, 회복 기법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방 기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교착 상태 발생에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죠.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방 기법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자원 낭비가 가장 심한 그런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호 배제가 있어요. 상호 배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자원은 한 명만 쓸 수 있다. 그건데 그거를 만약에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자원을 여러 명이 쓰게끔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가 가장 심한 그런 기법이 예방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기법이요. 회피 기법이라는 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교착 상태는 무한정 기다리는 거라 좋지는 않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그냥 적절히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회피 기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은행원 알고리즘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발견 기법이요. 발견 기법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지 그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그 프로세스와 자원을 이제 발견하는 거. 그걸 보고 발견 기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 그리고 자원 할당 그래프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기법이라는 거는 만약에 교착 상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은 그 해당 프로세스 아예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원을 이제 하나 점유하고 있다가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 그럼 아예 그냥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착 상태 프로세스에 이제 할당된 그 자원 있죠. 그 할당된 자원을 선점을 해서 프로세스나 자원을 회복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회복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 해결 방법에는 예방, 회피, 발견,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 교착 상태라는 건 뭐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원을 서로 요구하면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때 이제 교착 상태 발생 필요 충분 조건에는 상호 배제, 점유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그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교착 상태 해결 방법에는 예방, 회피, 발견, 회복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